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김입니다. 여러분 그 80주년 중국 공산당 승전 기념식이죠. 이 밀리터리 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군인 입장에서 분석해 보니까 이번 쇼는 진짜 아무 내용이 없는 껍데기였다.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자들, 그야말로 좌빨들 특히 어마어마하다, 중국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진짜 걔들이 뭘 알고 그러는지, 아니면 중국 오랑캐가 좋아서 저렇게 그냥 미쳐 날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 공산당 보니까 완전히 껍데기 쇼였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 쇼 중에 하나 중요한 엘리멘트가 있는데 그거 누구냐? 장윤샤 장군입니다. 장윤샤. 이번 80주년 군사쇼의 중심은 장윤샤였어요. 자, 여러분 천안문 망루에 올라갔다가 13개월 만에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 참 안타깝죠. 우리는 한미 동맹인데 중국이 이겼다는 건 뭘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2차 대전에서. 기가 막히죠? 2차 대전에서 중국이 싸웠습니까? 일본에게 오지게 깨졌는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미국이 그냥 이겨준 건데 그치들이 싸운 게 뭐가 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게 천안문 이 승전 기념 퍼레이드는요, 처음부터 사기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70년, 80년 동맹을 하면서 세계 205등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그 중국의 승전쇼에 간 거 저도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러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중국 오랑캐들이 주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누가 주도했습니까? 중국 오랑캐들이 주도했죠. 근데 거기 왜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잘했지만, 그때는 10년 전이니까 딱 10년 전이죠. 승전 70주년 천안문 쇼에 거기 막루에 올랐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 행사 끝나고 나서 13개월 만에 탄핵당했습니다. 이번에 천안문 막루에 23명이 올라갔죠. 우리나라는 정상은 아니지만 우원식이라는 자가 거기 올라갔고요.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언적으로 몇 년 내에 여기에서 10여 명이 아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압니다. 이번 80주년 승전 기념 천안문 쇼는 주인공이 바로 장윤샤 장군입니다. 뭔 근거를 네가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고려 때 군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고려가 왜 망했어요, 여러분? 군인들을 아주 학대하고 군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군인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이 정권을 잡은 것이 무인 정권이에요. 무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옛날에. 자, 그럼 우리나라도 군인 정권이 망했잖아. 망하게 만들,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는 정말 부정선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진 4.19 혁명, 나라가 온통 진짜 개판 5분 전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고 일어났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진짜 경제적으로 대도약을 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70년대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통치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북한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야말로 말년에는 우리가 아주 압도적으로 잘 살게 됐죠. 박정희 대통령 군사 쿠데타하고는 전혀 달라요. 고려시대 때는 그야말로 군인들을 아주 개 취급했습니다. 김인중이란 자죠. 그 자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밖에 안 되는 자가 그 당시 고려 최고의 장군, 지금으로 말하면 합참의장 정도 되는 사람을 귀샤대기를 때리고
여기 수염에다 불을 붙이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게 고려의 무인 정권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렇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군인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고려가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고려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장유샤 장군도 고려시대하고 똑같아요. 중국에서 군인을 아주 우습게 취급합니다. 거기 군사 퍼레이드 할 때 그 위에 천안함 망루에 군인들은 올라가지도 못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군인들이 행사하는데 군인들이 그 단상에 올라가지도 못해. 이런 짓거리를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진짜 중요한 거는 장유샤 장군이 천안문 망루에 주석단의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여러분 동영상으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군사 퍼레이드는 다 쇼였어요. 껍데기. 사진 찍지 마라. 깡통이거든. 이거 찍으면 안 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장유샤 장군이 천안문 망루 주석단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야, 내가 나서진 않지만 내가 실권자야. 이거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그야말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틀딱 미디어. 조중동, 한경호, KBS, MB잉신 뭐 이런 자들. 얘들이 그냥 시진핑이 건재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그냥 차이나 오랑캐들 빨아주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고 야, 쟤들이 도대체 언론사가 맞나? 기자가 맞나? 저렇게 공부하지 않고 기자를 해도 되나? 언론사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번 9.3 천안문 군사 퍼레이드의 제일 중요한 메인 이벤트는 장유샤 장군이 주석단 맨 앞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 화살이 어디에 꽂혔어요? 시진핑의 가슴에 꽂혔죠. 그 시진핑의 그 모습을 보시면 진짜 완전히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죠. 시종일관 아주 침울한 얼굴을 보셨을 겁니다. 얼굴도 시커먼 색깔. 얼마 안 남았다. 140살, 15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번 천안문 80주년 승전 기념 행사에 무기나 이런 건 다 쇼였고 다 껍데기 깡통이었고 실제 핵심은 장유샤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권력을 잃었지만 아직도 시진핑이 사실은 발버둥을 치고 있기도 하고 나대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국의 이 중요한 군사위원들,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임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형식상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시진핑이에요. 근데 권력은 장유샤가 잡고 있어. 그래서 장유샤가 바꿨어. 국방부장 이걸 너 해 이렇게 했는데 시진핑이 그래도 맨 마지막에 사인한 권력은 아직까지 갖고 있으니까 사인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시진핑이 임명했던 사람들 다 잘렸는데 새로 뽑아놓으면 장유샤가 최고급 권력자니까 시진핑이 사인을 안 해줘. 그래서 전부 다 공석이야. 모두 공석. 이런 상황이다. 자, 이 상황에서 시진핑이 조용히 물러나면 괜찮은데 조용히 물러나지 않고 마지막 시진핑이 갖고 있는 카드를 지금 만지작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카드가 뭐냐? 대만 침공이에요. 대만을 쳐들어가면 전쟁이 터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시진핑이 밀리지 않고 야, 전쟁 중이야, 내 말 들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계속 전쟁 카드를 만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대만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 미군이 다 대만을
지원해주러 가죠. 어차피 뭐 대만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영국, 호주까지는 다 중국이 쳐들어오면 바로 싸우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5대1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대한민국을 때립니다. 대한민국의 미군 기지를 때려가지고 미군과 대한민국 군대를 딱 묶어놓고 나서 전쟁을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하고 교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만을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엄청난 국력이 소진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함정들도 여러 개 침몰할 거고 뭐 전투기도 엄청난 손실이 이루어질 거고 교전할 거니까.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이 우리한테 도발하면 뭐 미사일을 갈기든 뭘 한 방이라도 갈기면 바로 우리는 현무5 사거리 5,000km 그냥 고고도로 올라가서 한 5,000km 정도 올라간 다음에 셀을 꽂으면 마하 16으로 내리꽂습니다.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로도 그렇게 빠른 속도를 요격할 수 없어요. 그냥 쌀사댐 한 방에 날립니다. 그냥 한 방에 날려요. 쌀사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기잖아요. 아이고, 이건 뭐 쌀사댐은 기껏 해봐야 우리나라에서는 1,500km 밖에 안 됩니다. 여기 2,000km 안 될 거예요. 쌀사댐 한 발 때리면 100% 박살납니다. 그러면 중국은 전쟁 수행력이 없어져요. 중국 군대 50%, 중국 경제의 50%가 그냥 아웃돼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대만 침공도 못하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비밀병기다. 현무5는요,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무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무기 역사에 전무후무한 것이 현무5입니다. 이제 안전한 북한 시설 없습니다. 이제 안전한 중국의 군사시설 없습니다. 핵은 없지만 우리가 핵 못지않은 현무5를 가지고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중국하고 북한이 까불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원전을 만들었고요. 원전 세계 1위입니다. 핵이 없으니까 세계 최고의 재래식 무기 현무5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있으면 뭐합니까? 투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나의 셰시하는 리짜이밍 차이나 리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 안 되겠죠. 하루속히 리짜이밍 차이나 리를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중국 오랑캐들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무5 자랑스럽습니다. Everyone has a plan. 어떤 놈이든지 다 계획이 있죠. Until they get punched in face. 아갈통 한 방 맞을 때까지는. 이게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헤비급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의 이야기입니다. 차이나 오랑캐도 북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무5를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까불 겁니다. 한 방 맞아야 됩니다. 까부는 놈은 맞을 수밖에 없죠. 자, 대한민국이 지금 진짜 종북주사파, 종중4대주의자, 공산당, 빨갱이, PDNL 저런 악당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목숨을 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로운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3.5% 국민, 즉 180만 명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어떤 좌빨도, 어떤 리짜이밍이도, 어떤 차이나리도 더 이상 설치지 못합니다. 바닷물에 소금이 3.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바닷물의 세균도 바이러스도 다 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는 3.5% 180만의 국민이 있으면 차이나리 리짜이밍 가짜 국회 똥개 다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겁니다. 여러분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투쟁해 주십시오. 매주 한 번 목금토 사흘 동안 서울역 앞에서 5시부터 7시까지 서버카 집회를 합니다. 3번 다 못 나오시더라도 토요 집회만이라도 좀 나와 주십시오. 서울역 앞 광장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장재현 박사와 함께하는 서버카 토요 집회 꼭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꼭 나와 주셔야 3.5%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3.5%가 정권을 바꿨다. 에리카 체노워스 교수의 이론 다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렵고 힘들지만 대한민국은요, 반드시 2030년 전에 통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니네 나라가 막강하기 때문에 동북 삼성, 옛날 발해 영토죠. 그리고 이 몽고가 당신네들하고 어떤 관계일지, 이 사람 얘기는 그냥 발 아래 있다 이거죠. 우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다. 합쳐지거나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몽고 같은 데 가보세요. 한국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 우리는 다 몽고 반점이 있는 같은 족속이죠,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원체 잘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또 몽고 사람들한테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동북 삼성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통일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론. 저는 세계 최고의 지정학자 조지 프레드먼 박사의 이론을 믿습니다. 이 책을 전 읽어봤는데 진짜 믿음직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최고로 인정하는 학자. 저는 믿습니다.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자, 다음 주면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어떤 거 선물하실 계획이신가요? 자, 우리 6년 전에 아스팔트에서 8.15 투쟁할 때 무지막지한 경찰 발에 깔려서 돌아가신 우리 김시림 목사님이 재배해 놓고 돌아가신 도라지. 팔뚝만한 도라지입니다. 일반 조그만한 반찬으로 먹는 도라지가 아니라 약용 도라지예요. 이거를 달인 도라지즙. 자, 이겁니다. 자, 이거 한 박스에 6.3kg 나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누님한테 보내드리려고 택배를 달아봤던 6.3kg 나와요. 요거 60봉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봉지에 한 100g 정도 되는 거죠. 요거 도라지즙 한 100cc 정도 됩니다. 바카스 한 병하고 비슷해요. 바카스는 쌍화탕. 자, 도라지가 호흡기, 즉 코에서부터 저기 이 폐 끝까지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은 1592년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던 허준의 뭡니까? 동의보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길경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추석에 참치 세트도 있고 비누 세트도 있고 뭐 화장품 세트도 있고 비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름 식용유 세트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진짜 흔해 빠진 거고요. 집집마다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 박스에 60봉지 들어있기 때문에 매일 먹어도 2달, 가끔 빼먹으면 3달 먹어요. 그럼 올겨울 그냥 나는 거죠. 진짜 코에서부터 폐 끝까지. 요즘 다시 코로나 창궐한다고 난리치는데 다 이게 코로나도 호흡기 질환 아닙니까? 그죠? 폐렴이잖아, 폐렴. 무한 폐렴 아닙니까? 자, 이거는 진짜 지금 딱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추석 명절에 이만한 선물이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친지들에게, 그리고 잘 아시는 지인들에게 이만한 선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석 기념으로 3박스 사시면 한 박스 더 드려요. 3박스만 사시면 한 박스 그냥 더 주는 거예요. 3 플러스 1. 그래서 한 박스에 7만 원인데 60봉지 6.3kg입니다. 자, 요거 3박스 21만 원 되시면요 4박스를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구입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김시림 목사님 부인 남경우 사모님 농협계좌입니다. 356-1421-4451-03 계좌로 21만 원 입금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다가 010-2387-9937로 받으실 분 주소 성명만 딱 그냥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자, 올 추석에 좋은 선물 하시고요. 올 겨울 가은 게 없이 코로나 없이 건강한 2023년 겨울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하시면 이 김시림 목사님 가족들에게도 큰 즐거운 행복한
추석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